안녕하세요. 퍼실수학 전문학원 고등부 전임 강사 이수형입니다. 네, 오늘은 그제 시행된 어제죠. 어제 시행된 2025년 3학년 1학기 신도고 기말고사 확률과 통계 간단한 총평 및 주요 문항 풀이를 하려고 또 이 자리에 오랜만에 섰습니다. 네, 어제 시행됐는데 우리 신도고 학생들 시험 치느라 고생 많았고요. 아직 한창 시험 기간 중이라서 이제 남은 과목들도 열심히 또 준비해서 기말고사 잘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총평을 좀 해볼게요. 자, 일단 범위가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제일 많은 편이었습니다. 범위가 확률 2단원 처음부터 3단원 끝까지. 그래서 확통이 크게 대단원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2단원, 3단원이 전체가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2단원은 중간고사 때도 들어갔었는데 다시 소급해서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제 수능특강도 총 7강까지 있는 수능특강에서 3강부터 7강까지 5강이 포함되는 범위가 꽤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시행된 모의고사 중에 5월 모의고사랑 6월 모의고사 요것도 시험 범위였습니다. 그래서 범위로 따졌을 때 이 주변에 있는 학교들 봤을 때 제일 범위는 넓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항수는 총 20문항인데 객관식 18개랑 서술형 2문항. 그래서 서술형의 점수가 조금 약간, 많이는 아니지만 약간 그래도 5점, 5점으로 약간 줄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 중요한 난이도인데 약간 어려웠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문항이 좀 어떻게 나왔는지 좀 약간 구체적으로 좀 보면은 일단 교과서에서 12문항 정도가 연계돼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수특은 한 5문항 정도가 연계돼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에서 5월, 6월 올해 모의고사 범위에 있었던 올해 모의고사에서는 2문항 정도는 나올 줄 알았는데 한 문항 정도가 연계돼서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외 2문항, 그리고 이 2문항이 제일 난이도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문제 이렇게 많으면 문제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교과서에서 일반적인 문제들 말고 수학 확대경, 뭐 생각을 넓히는 수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교과서를 디테일하게 공부해야지 또 풀어낼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좀 더 어렵게 변형해서도 내셨기 때문에 교과서 문제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다 쉬웠다 그런 건 아니었고요. 물론 쉬운 문제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수특, 어김없이 또 수특에서 나왔고, 모의고사는 5월 모의고사 29번 문제를 좀 변형해서 근데 약간 완화시켜서 내셨고요. 그리고 이제 핵심은 이 두 문제가 가장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에서 얼만큼 맞추느냐에 따라서 뭐 1등급이 나오고 안 나오고 이게 좀 모일 것 같아요. 그래서 등급 컷은 뭐 어제 시험 본 거라서 제가 정확하게 뭐 예측은 사실 힘들지만 뭐 등급 컷은 낮을 것 같아요. 정확히 점수를 찍어 드리기는 약간 애매한데 그냥 80점대 나오면은 80점대 초중반이면은 그래도 1등급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개인적인 예상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 컷도 높진 않을 것 같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문항이 구성이 됐었다.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지만 부교재인 수특, 그 다음에 이제 올해 5월, 6월 모의고사도 범위로 넣었기 때문에 반드시 빠삭하게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문제를 선생님들이 안 내실 수 없거든요. 그래서 교과서를 당연히 또 빠삭하게 보셔야 되는데 정말 자세하게 보셔야 된다. 여기 서술형 2문항 중에 한 문항은 교과서에 있는 문제도 아니고 증명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증명은 아니었고 분산식을 증명하는 증명이었는데 물론 우리 학원에서 수업할 때도 다 하긴 했었지만, 그래서 교과서를 자세하게 또 봐야지만이 또 모든 문제들을 좀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요 문항들, 제일 어려웠던 문제들 위주로 좀 보도록 할게요. 네, 객관식 4번 문제고요. 맨 앞장에 있는 문제인데 아마 많은 학생들이 시간을 꽤 잡아먹었거나
아니면 많이 좀 틀렸을 것 같은 문제입니다. 일단 이 문제는 교과서에 있는 그 생각을 넓히는 수학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또 이렇게 조그맣게 나와 있는 건데 그리고 우리 학원 제가 하는 수업에서 쓰는 교재에도 있는 그런 류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형태를 좀 더 복잡하게 더 어렵게 변형해서 출제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랑도 거의 유사한 형태로 지금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때 풀어준 문제긴 한데 자,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좀 틀렸을 것 같아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 개의 동전을 4번 던질 때 다음 규칙에 따라 얻은 점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한대요. 그 규칙이 뭔가 봤더니 일단 동전을 4번 던져서 앞면이 나온 후 뒷면이 나오거나, 요걸 편의상, 앞면을 편의상 H라고 표현할게요. 뒷면을 편의상 T라고 표현할게요. 그래서 앞면이 나온 후 뒷면이 나오거나, 또는 반대로 뒷면이 나온 후 앞면이 나오면 2점을 얻는다. 플러스 2점을 얻는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앞면이 나온 후 앞면이 나오거나, 앞면 다음 그대로 앞면, 또는 뒷면 다음 그대로 또 뒷면, 이러면 마이너스 1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전에 나왔던 거랑 면이 바뀌면 2점을 얻고 전에 나왔던 면이랑 똑같이 나오면 1점을 깎고 그냥 그런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때의 이 점수, 이 최종 점수를 x라고 하고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새로운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를 물어봅니다. 자, 그럼 일단 얘는 바로 바꿀게요. 2 플러스 3은 영향을 주지 않고요. 그 다음에 x 앞에 개수인 마이너스 2에다 절대값 붙인, 그래서 절대값 마이너스 2 곱하기 x의 표준 편차, 이거랑 똑같죠? 그래서 그냥 답은 2 곱하기 x의 표준 편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뭘 구하면 됩니까? 얘를 구하면 돼요. 그럼 결국은 이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이게 뭐 일반적인 문제 푸는 방식은 뭐 교과서나 아니면 문제집에서나 다 일일이 나열을 해서 풀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기본적인 풀이 방식은 이거를 그냥 다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동전을 4번 던지니까 모든 경우의 수는 16가지예요. 그래서 다 써보는 겁니다.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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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면 이렇게 나오면 이때의 점수는 앞면 다음 앞면 두 번째부터 이제 점수가 이제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1점, 여기서 마이너스 2점, 여기서 마이너스 2점. 그래서 이때 마이너스 3점. 이런 식으로. 그래서 H 이번에는 HT 해가지고 여기서 마이너스 1점, 여기서 마이너스 1점, 여기서 바뀌었으니까 플러스 2점. 해가지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점. 해가지고 여기서는 빵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총 마지막 T까지 이때는 점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점이겠죠. 이렇게 16개를 다 나열한 다음에 그때의 이 x 값에 따른 확률 16분의로 들어가겠죠. 그렇게 일일이 쓰셔서 하시면 됩니다. 시간을 투자하시면은 답은 낼 수 있는 문제예요. 대신에 이렇게 하면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제가 수업 때도 이렇게 일일이 나열해서 푸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을 텐데 조금 시간을 단축해서 항상 제가 수업할 때 하는 얘기지만 손이 귀찮은 게 싫으면 뭘 해야 된다? 머리를 써야 돼요. 그래서 조금 요거를 조금 머리를 써서 약간 단축을 좀 해볼게요. 약간이 아니라 많이 단축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자, 이게 결국 바뀌면 플러스 2점, 안 바뀌면 마이너스 1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면이 바뀌는 앞에 거랑 비교해서 면이 바뀌는 횟수를 기준으로 좀 케이스를 분류해 볼게요. 그러면 어차피 동전은 총 4번 던지니까 횟수가 제일 많이 바뀌어봤자 3번까지죠. 3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다 바뀌는 게 뭐 HT, HCT 이런 식으로 오면 3번 다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처럼 한 번도 안 바뀔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자, 첫 번째는 한 번도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바뀌는 횟수가 0번. 한 번도 안 바뀌는 거. 두 번째는 딱 한 번 바뀌는 거. 세 번째는 딱 2번 바뀌는 거. 마지막은 3번. 매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고요. 자, 그럼 이제 한 번도 안 바뀌는 거는 그냥 이런 거죠. 앞면으로 시작해서 계속 앞면만, 또는 뒷면으로 시작해서 계속 뒷면만. 이게 몇 가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전체 경우의 수는 16가지죠. 그럼 이때의 확률은 확률을 일단 확률은 구할게요. 16분의 2, 16분의 2고요. 그리고 이때의 확률 변수 x의 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한 번만 바뀌는 거는 t 이런 것도 되고요. 자, 이제 t가 하나씩 밀고 오는 겁니다. t 이래도 여기서 한 번만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t 이런 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h를 전부 다 t로 바꾸고 t를 전부 다 h로 바꾼 거에서도 똑같이 성립하겠죠. 그래서 얘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h를 전부 다 t로 바꾼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칭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h도 마찬가지 한 번 바뀌는 거고, h도 딱 한 번 바뀌는 거고, h도 딱 한 번 바뀌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2. 개수가 총 6가지죠. 그럼 이때의 확률은 16분의 6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때의 이 확률 변수 x의 값은 딱 한 번만 바뀌는 겁니다. 그럼 두 번은 안 바뀌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이때는 빵점입니다. 이때의 x값은. 자, 그 다음에 두 번 바뀌는 경우는, 자, 두 번 바뀌었죠. 여기서는 안 바뀌었고,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두 번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어떤 것도 가능합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H를 전부 다 T로 바꾼 거 그냥 일단 한번 또 써볼게요. 당연히 얘도 두 번 바뀌는 거고, 얘도 두 번 바뀌고, 얘도 두 번 바뀌죠. 그래서 몇 가지? 6가지죠. 이거에 또 2배 해서 6가지다. 그럼 확률은 또 몇입니까? 16분의 6이고요. 이때의 점수는 한 번은 안 바뀌고 두 번은 바뀌었으니까, 한 번은 안 바뀌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두 번은 바뀌었으니까 2점, 2점.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2 더하기 2 해서 3점입니다. 자, 요거 조금 오른쪽에 보기 좋게. x는 이때는 마이너스 3점이었고, 이때는 빵점이고, 이때는 3점.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번 바뀌는 거 계속 바뀌어야 되죠. ht. 마찬가지로 뒤집은 th. 몇 가지다? 2가지죠. 16분의 2. 그리고 이때의 점수는 계속 바뀌었으니까 2점, 6점이죠. 자, 그래서 이 x에 대한 이제 우리 확률 분포표를 만들 수 있고요. 가질 수 있는 값은 총 4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 0, 3, 6 이렇게고요. 그때의 확률은 자 16분의 2, 16분의 6 전부 다 2로 약분할게요. 그래서 이때는 8분의 1, 이때는 8분의 3, 이때도 8분의 3, 이때는 8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니까 먼저 평균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곱의 평균 구해서 분산 구할게요. 얘는 8분의 자 마이너스 3, 0은 무시할게요. 플러스 9, 플러스 6이다. 그래서 네 8분의 10이니까 2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곱의 평균은 요거 제곱한 9니까 8분의 9. 얘는 0은 제곱해도 0이니까 무시할게요. 제곱하면 9, 3에 27. 그 다음에 이거 제곱한 36에다 7 곱하니까 36. 해서 얘는 8분의 36, 36에 72네요. 8분의 72니까 9다. 이렇게 나오고요. 따라서 분산은 자 요놈에서 요놈의 제곱을 뺀 거죠.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4분의 36에서 4분의 9를 빼니까 4분의 27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따라서 표준 편차는 자, 요거에다 루트 씌우시면 되죠. 그래서 2분의 3 루트 3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우리가 구하는 최종 답은 여기에 몇 배 한 거? 2배 한 거죠. 그래서 최종 답은 3 루트 3이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물론 뭐 이런 방식을 현장에서 떠올리시기가 어렵다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16개 쓴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x값들을 쭉 해서 마찬가지로 똑같은 표를 만드셔서 계산하셔서 답을 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업 때도 좀 풀어드렸던 거라서 아마 수업 잘 듣는 친구들 잘 맞추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할게요. 자, 17번 문항입니다. 객관식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항이고 이 문제랑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볼 18번 이 두 문항이 제일 이 시험지에서 난이도가 높은 문항입니다. 다른 문항들에 비해서도 난이도 차이가 좀 나는 두 문항이고요. 자, 일단 상황은 어떻게 되나 봤더니 이런 정육면체가 주어져 있고요. 한 모서리의 길이, 여기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꼭지점 A에서 출발한 P라는 점이 있는데 이런 이제 모서리를 따라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꼭지점에서 모서리를 따라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일로 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 일로 가거나 일로 가거나 일로 가거나 네. 근데 도달할 수 있는 세 개의 점 중 어느 점으로 이동할 확률은 모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로 갈 확률, 일로 갈 확률, 일로 갈 확률 세 군데로 이동할 수 있는데 어떤 점에서 이 확률이 모두 똑같아요. 그러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확률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동한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5일 때 점 P가 여기서 출발한 애가 여기에 있을 확률. 자, 그러면 도착이라고 쓸게요. 여기서 출발한 점이 여기로 도착하는데 이동한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5란 얘기는 몇 번 이동했다는 얘기입니까? 5번 이동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조금 이제 쉽게 좀 풀어서 얘기하면 결국은 이 A에서 출발한 점이 5번 이동해서 여기에 도착할 확률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일단 요거를 두 가지 방식으로 제가 한번 풀어볼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자, 이게 5번 만에 여기에 도착해야 되니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전부 이렇게 수용도로 나타내기에는 너무 좀 빡세죠. 그래서 이거를 좀 역으로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역으로 생각을 해볼 건데 여기에 5번째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5번째만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얘랑 붙어있는 점인 H 또는 F 또는 C 요 세 점 있죠? 요 세 점 C랑 F랑 H랑 여기에 4번째 만에 도착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5번째 도착한다는 얘기는 4번 만에 어디랑 어디에 도착? C, F, H 도착입니다. C, F, H 도착하는 겁니다. 여기 또는 여기 이렇게 도착하는 건데 근데 4번 만에 C에 도착하는 거나 4번 만에 F에 도착하는 거나 4번 만에 H 도착하는 거나 여기 출발한 A의 입장에서는 자, C 먼저 쳐다볼게요. C 먼저 쳐다보면 이 정사각형에서 반대쪽 대각선 마찬가지로 F는 요 앞에 있는 요 정사각형에서 반대쪽 대각선 H도 요 왼쪽에 있는 정사각형에서 반대쪽 대각선 그러니까 전부 다 동등한 위치입니다. A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등한 위치고요. 따라서 여기 도착하는 경우의 수에다가 곱하기 3을 하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4번 만에 여기를 도착해야 되는데 그럼 또 4번 만에 여기 도착하는 걸 또 일일이 써도 되긴 되는데 그럼 또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4번 만에 C를 도착한다는 얘기는 얘랑 인접한 점인 이번에는 얘랑 인접한 점 세모로 표시할게요. B도 붙어있고 그 다음에 얘랑 붙어있는 점 G도 붙어있고요. 그 다음에 D도 붙어있네요. 그래서 얘랑 바로 붙어있는 B 또는 D 또는 G에 몇 번? 3번 만에 도착하면 됩니다. 3번 만에 B 또는 D 또는 G에 도착하면 됩니다. B 또는 D 또는 G에 도착하면 됩니다. 3번 만에요. 3번 만에. 자, 그러면 다시 B랑 D랑 G를 관찰해 볼 겁니다. A의 입장에서 B는 바로 붙어 있는 친구고요. D도 바로 붙어 있는 친구고요. 그러면 3번 만에 여기를 도착하는 경우의 수나 3번 만에 여기를 도착하는 경우의 수나 똑같을 겁니다. 아까 얘네가 똑같았듯이. 얘네가 개수가 똑같이 나올 것처럼. 자, 그 다음에 G는요, 바로 붙어 있는 건 아니에요. 대각선으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얘네랑은 다를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요 경우 한 다음에 곱하기 2하고 그 다음에 얘는 더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세 번째 만에 여기에 도착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1학년 때 경우의 수 문제 풀 때나 아니면은 뭐 확통에서도 문제집 보면서 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출발해서 대각선인 G에 세 번 만에 도착하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수영도 그리면 되는데, 자, 그냥 바로 해볼게요. 여기로 가서 여기서 두 가지죠. 그래서 두 가지. 마찬가지로 여기로 가서 여기서도 두 가지죠. 두 가지. 그 다음에 여기로 가서 여기도 두 가지죠. 두 가지. 뭐 일단 써드릴게요. 자, 그래서 세 번 만에 대각선인 G로 도착하는 경우는 처음에 A에서 출발한 A는 안 쓸게요. 자, B로 가서 B에서는 다시 경로가 두 개죠.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 FG, CG. FG, CG. 그 다음에 이번에는 A에서 어디로 출발해서 이번에는 D로 가서 D에서 여기서도 두 가지가 나오겠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경우랑 이렇게 가는 경우. CG랑 HG. 그래서 CG랑 HG.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A에서 E로 가서 여기에서도 FG로 가도 되고 HG로 가도 되죠. 그래서 E로 가서 여기에서 다시 두 갈래 길이죠. FG, HG.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가 나온다? 6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6가지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 만에 B로 도착하는 경우, 세 번 만에 1로 도착하는 경우를 할 건데, 자, 일단 바로 붙어있는 점이니까 A에서 어느 한 점을 갔다가 다시 A로 돌아와서 여기로 가면 돼요. 예를 들면 A, E, A, B 이런 식으로 여기 갔다 다시 A로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 그러면 이런 가지수가 몇 가지가 나오나 봤더니 1로 갔다 돌아와도 되고 1로 갔다 돌아와도 되고 1로 갔다 돌아와도 돼요. 그죠?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올 겁니다. 자, 일단 써볼게요. 일단 A로 자, 일단 B로 먼저 스펠링대로 예쁘게 쓸게요. B로 갔다 A로 다시 왔다가 다시 B로 가는 거.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D로 갔다 A로 갔다가 B로 가는 거. 그 다음에 E로 갔다 A로 돌아왔다가 B로 가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바로 가자마자 B로 갔다가 여기서 와리가리 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바로 일로 왔다가 다시 C, B 이런 식으로. 그럼 세 번째 만에 또 일로 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처음에 일로 와야 됩니다. 처음에 B로 와야 되고요. 처음에 B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건데 왔다 갔다 하는 게 또 세 가지죠. 근데 A로 갔다가 B로 오는 거는 B, A, B는 아까 이미 셌던 겁니다. B, A, B는 아까 여기서 셌던 거야. 그래서 걔는 중복되니까 세지 않고 그 다음에 B, C, B 이런 건 되는 거죠. 그래서 B, C, B 이런 건 되는 거고 얘는 중복되니까 뺀 거예요. 그 다음에 B에서 F로 갔다 다시 B로 가는 것도 되죠. 그래서 B, F, B, B, F, B. 그래서 이렇게 또 두 가지가 가능하고요. 지금 얘랑 얘는 뭔가 와리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왔다 갔다 안 하고 일로 갈 수 있죠. 좀 돌아가면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고요. 여기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고요. 어떻게 돌아갈 수 있어요? 밑면을 따라서 하나 둘 셋 이렇게도 돌아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로가 또 두 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A에서 출발해서 바로 D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오는 거 D, C, B.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로 갔다 여기로 오는 거. 그래서 E, F, B. 그래서 E, F, B. 그래서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D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D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요 경우의 수가 일단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이고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니까 2 곱하기 7 해서 14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얘랑 얘는 다시 합의 법칙 더하시면 되죠. 이게 20가지가 나옵니다. 4번 만에 C를 가는 게 20가지. 그럼 4번 만에 F로 가는 것도 똑같이 20가지 나올 거고 H로 가는 것도 20가지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를 구했고요.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확률이니까 결국은 어느 점에서든 간에 경우의 수는 3가지씩 나오죠. 그래서 5번 이동하는 거니까 분모는 3의 5제곱분의 자, 요거 3으로 곱하고 시작할게요. 3 곱하기
자, 그 다음에 얘네 둘 더한 거죠. 일단 그래도 쓸게요. 14 더하기 6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3은 하나 약분돼서 3의 4제곱분의 요건 날라갔으니까 20이다. 따라서 답은 81분의 20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수형도를 통해서 제 이름이 수형인데, 자, 어쨌든 수형도를 통해서 일일이 이제 세본 건데 모든 걸 다 세면 너무 많이 나올 거니까 이런 대칭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동등한 거, 동일한 상황, 곱의 법칙이죠.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줄이고 줄여서, 그리고 이제 역으로 생각해서 푼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풀어내는 게 좀 수형도로 푼 거고,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 풀이. 자, 요건 지울게요. 네, 답은 뭐 여기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얘는 지우고. 자, 이번엔 두 번째. 뭐 답은 이렇게 나왔고요.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어떻게 생각해 볼 거냐면, 자, 5번 만에 여기를 가야 돼요. 5번 만에 여기를 가야 되는데, 사실 최단 거리는 3번 만에 갈 수 있는 거죠. 최단 거리는 3번 만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5번 만에 여기를 가야 되는데 최단 거리는 3번 만에 도착할 수 있으니까 내가 3번 만에 갈 수 있는 점들을 좀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서 3번 만에 도착할 수 있는 점은, 자,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여기 갈 수 있고요. 뭐 3번 만에 갈 수 있잖아요. 하나, 둘, 셋. 아까 뭐 6가지 이렇게 센 거. 이렇게 3번 만에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3번 만에 갈 수 있는 거는, 자, 일단 A로 다시 올 수 있을까? 한 번, 두 번. 이건 안 되죠. 여기서 다시 한 군데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은 못 와요. 이런 점은 못 온다고. 이런 점은 3번째 만에 못 와.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간 이런 애들은 또 가능하겠죠. 하나, 둘, 셋 이런 것도 되고, 하나, 둘, 셋. 아까 좀 세봤으니까. 자, 마찬가지로 이 점도 가능하고요. 또 어느 점도 가능합니까? 이 점도 가능하죠. 근데 이게 정육면체니까 꼭지점은 총 8개예요. 8개 중에 여기서 출발해서 3번 만에 갈 수 있는 점이 여기가 가능했고, 당연히 여기는 자기 자리 불가능하고요. 이런 데도 불가능하죠. 이런 데도 3번 만에는 못 오지. 한 번, 두 번. 여기서 다시 어디로 가야 되니까. 여기도 안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한 번, 두 번. 여기도 안 되고요. 마찬가지. 여기도 안 되고요. 참고로 이 세 점은 A 입장에서는 동일한 점이죠. 자, 그래서 3번 만에 일단 도착할 수 있는 점이 3번 만에 A에서 출발해서 도착할 수 있는 점이, 이거 되게 재밌는 문제입니다. 총 4가지가 나와요. B, 스펠링 순서대로 할게요. B, D, E, G. 그래서 B, D, E, G. 이렇게 4가지가 나오는데, 이 4점은 또 약간 차이가 있어요. A 입장에서 B는 바로 붙어 있는 점이고, D도 바로 붙어 있는 점이고, E도 바로 붙어 있는 점인데, G는 대각선 반대쪽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얘네가 이렇게, 얘네 셋은 A 입장에서는 동등하고, 얘는 또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자, 3번 만에 이런 데 도착하면은, 만약 3번 만에 여기 도착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 곳 2가지 가능하고요. 마찬가지 3번 만에 여기를 도착했으면 여기서 2번 이동해서 여기로 갈 수 있는 거고. 근데 3번째 만에 여기로 벌써 3번째 만에 최단거리로 도착했어. 그러면 5번만 해도 여기로 와야 되니까 여기서 와리가리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케이스가 크게 요런 애들 3번째 만에 도착하는 경우와 3번째 만에 G로 도착하는, 이렇게 2개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3번째 만에 B, D, E로 가는 거. 3번 만에 B, D, E로 도착하는 경우. 그럼 두 번째는 3번 만에 G로 도착하는 경우입니다. 자, 근데 3번 만에 G로 도착하는 경우는 아까 우리 첫 번째 문제 풀이하면서 셌었죠. 이거 수영도도 일일이 다 했었는데 몇 가지다? 여기서 일로 가는 거 6가지. 아까 다 셌으니까 지금 바로 쓸게요. 이게 6가지가 나오고요. 6가지가 나오고, 분모는 3번 이동이니까 3의 3승이죠. 3의 3승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첫 번째 케이스인 3번 만에 여기 또는 여기 또는 여기 도착하는 경우는
어차피 1로 못 가면 다 1로 가는 거니까 1에서 얘를 빼면 되죠. 1 마이너스 3의 3승분의 6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 두 가지 케이스 이제 이어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점 또는 여기 도착했다고 해볼게요. 자, 그 중에 하나인 여기 도착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두 번 만에 1로 가야 돼요. 몇 가지? 두 가지죠. 마찬가지로 여기 도착했어도 몇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예요. 분모는 두 번 이동하니까 9분의로 들어가죠. 그래서 세 번째 만에 이런 데 도착한 상황에서는 다시 여기서 두 번 이동해서 1로 도착할 확률은 3의 제곱 9분의 바로 쓸게요. 9분의 두 가지죠. 9분의 2의 확률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도착하든 여기 도착하든 여기 도착하든 간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에 바로 여기로 갔으면 여기서 이제 두 번 만에 다시 자기 자리로 와야 되니까 무조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럼 얘랑 붙어있는 점 세 군데 있죠? 하나, 둘, 셋. 세 가지가 나오죠. 그렇지? 마찬가지로 분모는 3의 제곱 9분의 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좀 계산을 해볼게요. 얘네 둘은 이제 더하면 됩니다. 서로 배반이죠. 바로 더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좀 계산을 해보시면 자, 요게 27분의 6이네요. 27분의 6이니까 얘가 9분의 2입니다. 그러면 얘는 1에서 9분의 1을 뺀 거니까 9분의 7이고요. 자, 거기다가 9분의 1을 곱한 거 더하기. 자, 얘는 3분의 1이긴 하지만 어차피 통분해야 되니까 그대로 쓸게요. 9분의 3 더하시면 자, 분모는 81로 통분이 되어 있고요. 7이 14에다가 2, 3, 6 14 더하기 6 따라서 81분의 20이다. 아까 첫 번째 풀이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물론 이 두 번째 풀이는 좀 생각하기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풀이를 먼저 소개시켜 드린 거고 일일이 근데 다 쓰기엔 너무 많으니까 고배 법칙을 이용해서 좀 줄여서 셌다라는 거고 얘는 세 번 만에 도착할 수 있는 점, 세 번 만에 1로 도착하는 경우랑 세 번 만에 이런 데 도착하는 경우가 다르니까 합의 법칙을 써서 케이스를 나눠서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다음 문제인 18번도 그렇지만 이 문제를 제일 많이 틀렸고 제일 많이 어려워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였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할게요. 자, 네, 객관식 마지막 문제 18번입니다. 네, 이 문제도 꽤 난이도가 높은 문제고 이 문제는 사실 관연도 수특, 올해 수특이 아니고 관연도 수특의 레벨 3에 있는 문제를 변형하신 거고 제가 기억하기로 그 해 수특 문제에서도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개수를 조금 줄여서 내셨는데 자, 그래서 일단 어려운 문제다. 객관식 마지막 문제.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집합 x 1, 2, 3, 4 원소를 가지는 x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모든 함수 f 중에서 그러면 지금 확률을 물어보니까 일단 분모는 모든 함수의 개수 4의 4승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하나를 선택할 건데 그 선택한 함수가 아래 조건, 요 조건을 만족시킬 때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킬 때 그랬을 때 뭔가 다른 상황일 확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조건부 확률의 형태로 문제가 제시된 거죠. 자, 그러면 요 조건을 먼저 볼 건데 합성함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난이도가 붙은 겁니다. 합성함수에 대한 개념을 좀 까먹은 친구들도 좀 많을 거라. 자, 그래서 F 합성 fx의 치역의 원소 중 홀수의 개수가 2개다. 그러면 이 합성함수는 그냥 지금 F 합성 F니까 F라는 함수 자체가 X에서 X로의 함수고요. 1, 2, 3, 4 1, 2, 3, 4 마찬가지로 다시 여기에서 x에서 x로의 함수 f 1, 2, 3, 4 그러면 합성함수는 정의역 여기에서 여기로 한 번에 가는 게 합성함수죠. 요게 f 합성 f죠. 자, 그러면 이 합성함수의 치역의 원소 중 그럼 어차피 치역의 원소로 가능한 거는 어차피 1, 2, 3, 4고요. 그 중에서 홀수의 개수가 2개래요. 그럼 어차피 홀수 지금 1이랑 3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네 둘은 무조건 마지막 최종 화살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일 때 그러면 일단 이런 얘네 2개가 치역의 원소에 포함되는 그런 상황이 분모로 갈 거고요.
그러면서 얘네 둘이 치역의 원소가 되면서 합성함수에 근데 치역의 원소가 딱 2개. 그러니까 딱 얘네 둘만 화살표를 받고 끝나는 그런 함수의 확률을 분자에다 올리시면 되죠. 자, 그럼 이제 얘를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 거냐면 일단은 얘네 둘은 반드시 치역의 원소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얘네도 이 합성함수의 치역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전에 합성을 하려면 먼저 F라는 함수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다시 F를 또 타고 가서 일로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의 함수의 형태와 여기의 함수의 형태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똑같은 F니까. 자, 그러면 애초에 F라는 함수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얘네 4개가 화살표를 다 받을 수 있어요. 얘네 4개가 화살표를 다 받으면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화살표를 다 받으면 그럼 마찬가지로 이 모양을 그대로 여기다 적으면 되니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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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그러면 여기서 1로 가는 합성함수는 1에서 출발하는 애는 어디로 가고요? 3으로 가고요. 2에서 출발하는 애는 어디로 가고요? 1로 가고요. 그럼 얘네 둘 지금 또 받았고 3에서 출발하는 애는 2로 가고요. 그럼 얘도 화살표 받았고 4에서 출발하는 애는 계속 4로 가서 4개가 다 합성함수의 치역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냥 함수 F의 치역의 원소 개수가 F의 치역의 원소가 4개인 경우 방금 제가 한 이런 예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 화살표를 다 받고 가니까 얘네도 다시 또 이 4군데를 향해서 가겠죠. 그러면 이거는 간단하죠. 이 4개가 이 4개로 가는 몇 대 몇 대응? 1대 1대응. 그래서 가지수가 몇 가지다? 요게 4팩 24가지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첫 번째 케이스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제 F의 치역의 원소가 4개가 아니라 3개인 경우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이제 x 자 여기다 쓰면 자리가 없을 것 같네요. 여기다 쓸게요. 이번엔 두 번째 해가지고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경우 자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좀 나타내 보면 x 1, 2, 3, 4 1, 2, 3, 4 1, 2, 3, 4 여기 F 여기 F 여기 한 번에 가는 게 F 합성 F. 자 그러면 어쨌거나 1이랑 3은 치역의 원소에 해당돼야 되니까 여기서 1, 3이 치역의 원소가 된다는 건 여기서도 1, 3이 치역의 원소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 더 골라야 돼요. F의 치역의 원소가 3개니까 지금 2개가 정해져 있는 상태고 하나를 더 골라야 되니까 얘 아니면 얘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죠. 그게 몇 가지? 2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2, C, 1 그러면 저는 얘네 둘 중에 설명을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얘가 화살표를 받는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는 화살표를 못 받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가 이제 얘네 둘을 포함해서 가야 되는데 다시 이 F 합성 F 여기 도착하는 가지수가 얘네 둘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고 3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얘는 화살표를 못 받습니다. 여기서 F가 화살표를 못 받기 때문에 얘도 화살표를 못 받아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화살표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예를 들어서 보여주면 이제 될 겁니다. 일단 얘가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좀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이 합성함수의 치역의 원소가 3개인 경우 합성함수의 치역 원소가 3개인 경우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그 말은 얘네 3개가 얘네 3개로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차피 얘가 가는 거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애초에 여기가 화살표를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가 얘네 3군데로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럼 또 몇 대 몇 대응입니까? 1대1 대응이죠. 자 그러면 여기 2C1도 그냥 처음에 같이 곱하고 시작할게요. 2C1 자 요거 하나 정한 거고 그 다음에 얘네 셋이 무조건 얘네 셋으로 가야 돼요. 뭐 그냥 대충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예를 든 거야.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어디론가 가긴 가야 되는데 여기로 못 가고 얘네 셋 중에 아무 데로나 가면 돼요. 아무 데로나 가면 돼요. 뭐 그냥 뭐 여기로 보내볼게요. 그럼 여기도 이렇게 가는 건데 실제로 이 두 번째 F를 탈 때는 얘네 세 개가 쏘는 것만 영향을 가지는 거니까 F의 치역인 얘네가 정의역이 되는 거니까 얘네 셋이 가는 여기로만 치역이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얘가 가는 거는 어차피 일로 가든 일로 가든 일로 가든 마찬가지 치역에 포함되고요. 그래서 1, 2, 3을 1, 2, 3으로 보내는 3팩 얘네 3개가 반드시 얘네 3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는 아무 데로나 가면 되죠. 근데 4로는 못 가. 그러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로 가야 되죠. 지금 그냥 F의 치역의 원소가 3개니까 그래도 써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4가 갈 수 있는 거는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몇 가지? 3가지입니다. 요게 이제 F4의 행선지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계산하시면 2 곱하기 3팩 6이죠. 12 곱하기 3이니까 36가지다. 그리고 이게 2-1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말고 가능한 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얘네 둘만 화살표 받고 끝나는 겁니다. 합성 함수가. 그래서 두 번째는 F 합성 F의 치역의 원소가 2개만 있는 경우. 그리고 이 2개의 정체는 1이랑 3이죠. 1이랑 3이죠. 1, 3은 무조건 화살표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2-2의 상황. 그러면 다시 x, x, x. 1, 2, 3, 4. 1, 2, 3, 4. 1, 2, 3, 4. 이렇게 이제 가는 형태. 자, 그러면 얘네 둘은 화살표를 또 무조건 받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네 둘 중에 F의 치역이 될 원소 하나 정할게요. 그냥 아까랑 똑같이 정할게요. 얘로 정했습니다. 그럼 이제 얘는 화살표 못 받아요. 화살표 못 받아요. 자, 그 다음에 최종 도착은 얘네 둘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도 화살표 못 받습니다. 여기서. 그 말은 얘네 셋이 출발해서 얘네 둘로는 도착하는데 여기로는 도착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얘네 셋이 여기로는 가는데 여기로는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치역 중에 2가 있잖아요. F의 치역 중에 지금 2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로는 반드시 누가 가줘야 됩니까? 반드시 얘가 가줘야 돼요. 네. 그랬을 때 합성함수의 관점에서는 이제 두 번째 함수 F를 탈 때는 정의역이 1, 2, 3만 되는 거니까 이제 얘는 정의역에 포함되지 않죠? 얘네 셋이 일로 안 가도 되는 거죠. 왜? 4가 이미 가줬으니까. 따라서 이제 얘네 셋을 어디로 보내면 됩니까? 여기로 보내야 되고 반드시 얘네는 화살표를 받아야 돼요. 그럼 이거 그냥 중복순열로 하셔도 되고 얘네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하셔야 되고 그냥 중복순열로 할게요. 자, 일단 마찬가지로 F의 치역 2랑 4 중에 하나 정하는 게 2C1 얘랑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는 여기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합성함수의 마지막 종착지에선 근데 그냥 함수 F에서는 얘가 치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로 누가 가줘야 되는데 가줄 수 있는 애가 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의 행선지가 무조건 한 가지입니다. 요게 F4의 가지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 2, 3을 1, 3으로 보내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자 우리 중복순열에서 2의 세제곱인데 전부 다 1로만 가거나 전부 다 1로만 가면 안 되죠. 둘 다 화살표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수함수 2개를 빼주시면 되죠. 자, 그럼 이제 얘는 가지수가 자 2 곱하기 1 그 다음에 이게 8에서 2 뺀 거니까 6이죠. 그래서 6이 12다. 여기서 12가지가 나오고요. 그러면 최종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이거랑 이거랑 더한 몇 가지? 48가지가 나옵니다. 두 번째 케이스에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F의 치역의 원소가 2개 그리고 그 2개는 무조건 뭐랑 뭡니까? 1이랑 3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마지막 케이스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케이스 자 그냥 여기다 할게요. 자, 얘는 이제 훨씬 간단합니다. X, X, X 요게 이제 어려웠던 거고 자 여기서 F, 여기서도 F 여기서 한 번에 가는 게 F 합성 F
1, 2, 3, 4, 1, 2, 3, 4, 1, 2, 3, 4. 자, 그러면 얘네 둘은 무조건 지금 치역의 원소가 돼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럼 얘네 둘 치역의 원소가 돼야 되는 거고, F의 치역의 원소가 2개니까 얘네 둘 다 화살표 못 받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 둘이 최종 화살표를 받기 위해선 얘네 둘이 반드시 얘네 둘로 가줘야 되죠. 몇 대 몇 대요? 1대1 대요. 뭐 대충 이런 경우 두 가지밖에 없죠.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그래서 이 팩. 자, 그래서 요게 행선지를 정해주는 건 얘도 똑같은 함수니까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2랑 4도 보내야 되죠. 이 친구랑 이 친구도 어디론가 보내야 되죠. 근데 여기로는 못 보냅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아무데로나 그냥 보내면 돼요. 그래서 얘도 몇 가지? 2가지. 얘도 몇 가지? 2가지. 아무데로나 보내면 돼요. 그럼 뭐 너도 일로 가고 뭐 너도 일로 가. 그러면은 여기서도 얘가 일로 가고 여기도 일로 가겠죠. 네. 그럼 뭐 문제될 게 없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뭐 하나의 예지만 이러한 상황. 그래서 여기도 일로 가고 뭐 여기도 일로 가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그래서 F 합성 F의 치역은 이거 2개가 나오고요. 그냥 F의 치역도 이거 2개만 나오는 상황. 그래서 얘는 2팩2. 처음에 얘네 둘의 행선지를 정해준 거고, 그 다음에 얘 2가지, 얘 2가지니까 2의 제곱. 그래서 얘는 8가지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자, 문제에서는 결국 이게 조건 방열의 형태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개수를 일단 다 구한 겁니다. 여기 24, 그 다음에 얘네 2개 더한 48, 그 다음에 여기 8. 그래서 요 3가지를 다 더하시면 되죠. 그래서 짠 쓸 건데, 자, 어차피 분모는 여기에 분모나 여기에 분모나 모든 함수의 개수니까 4의 4제곱. 일단 그래도 쓸게요. 4의 4제곱. 여기도 4의 4제곱. 어차피 약분돼서 날아가는 거죠, 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올게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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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더하시면 되죠. 그래서 24 더하기, 두 번째 케이스는 이거랑 이거랑 더한 건데 한 번에 쓸게요. 48 더하기, 마지막 케이스는 8가지죠. 8가지. 자, 그 중에서 F의 치역의 원소가 2개인 상황. 요 세 번째 케이스죠. 요거 그대로 여기다 올리시면 되죠. 자, 그래서 최종 답은, 자, 8로 그냥 약분할게요. 3 더하기 6 더하기 1분의 1. 그래서 몇 분의 몇이다? 10분의 1이다. 그래서 요게 답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합성함수 관련된, 함수의 개수 관련된 문제가 나와서 난이도가 꽤 높은 문제고요.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학생들이 뭐 좀 풀어내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 문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랑 앞에 풀었던 17번 요 두 문항이 다른 문항들에 비해서 좀 확 난이도가 올라간 문제였고, 이 두 문제 중에서 뭐 하나라도 뭐 해결했으면은 거의 1등급을 받을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물론 2개가 다 틀리고 나머지 문제를 다 맞아도 1등급은 받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주요 문항들, 어려운 문항들 위주로 좀 살펴봤고요. 뭐 다시 한번 쉽지 않은 시험이죠. 특히 이 두 문제. 그래서 시험 치른 신도고 학생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또 우리 후배님들이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고3 시험이기 때문에 수능 특강이 부교재입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 반드시 빠삭하게 보셔야 되고, 단순히 뭐 한 번 풀었다, 2번 풀었다 이런 거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 번 다 회독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학교에서 이제 고3 시험은 특히 그 해 치른 5월 모의고사, 뭐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이런 것들 시험 범위에 같이 줄 때가 많은데, 당연히 그 문제들도 여러 번 푸셔서 완벽히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은 학생들이 가장 간과하는 게 교과서입니다. 교과서를 무시하는데 실제로 교과서 문제 제대로 못 푸는 친구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교과서 문제 중에서도 중단원, 대단원은 당연히 숙지하셔야 되는 거고, 그 외에도 뭐 생각을 넓히는 수학, 뭐 수학 확대경, 뭐 창의 융합 프로젝트 이런 것들도 좀 꼼꼼히 보셔야지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또 신도고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교과서, 그 다음에 또 부교재, 수능특강, 그 다음에 모의고사, 그 다음에 학원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교재, 그런 교재들에도 모의고사 기출문제들이, 관연도 기출문제들이 섞여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또 문제들 숙지하시고 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푸시면 좋은 결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도고 친구들 고생 많았고 남은 기말고사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